조선 정종 제위 시기 제2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다. 정한대군 이방원의 집에선 그의 아내가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님, 좀 나와보십시오. 마님 좀 나와보십시오. 왜 이리 소란인 것이야? 아니, 그것은 대군마마의... 대체 누가 이걸 가져온 것이야? 대군마마께서 타고 나가신 말이 이것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마님? 마님! 내일이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방님의 생사가 위태로운 마당에 부인 마님, 어찌 이러십니까? 내 직접 가서 서방님의 생사를 확인할 것이다. 만에 하나 돌아가셨다면 원수를 갖고 나도 죽을 것이다.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저도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네가 왜 대군마마를 찾아간다는 것이냐? 만에 하나 마님께서도 잘못되시면 애기씨들은 어쩌려고 하십니까, 마님? 비켜라. 네, 너를 베고서라도 갈 것이니. 마님, 그만하면 됐어. 그때였다. 남편 이방원이 무사히 돌아왔다. 사방님, 어찌 된 겁니까? 몸은 괜찮으신 겁니까? 웬일인지 이방원이 바라보고 있는 건 아내가 아니었는데 대군마마 돌아오셨습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내 살아서 너를 보니 기쁘구나. 태종 이방원을 사랑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정한대군 시절 이방원의 곁에서 민씨는 물심양면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 부인이 준비한 것이오. 의관 말씀이십니까? 진모가 손질해 준비해 두었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아내 민씨도 모르게 누가 대추를 가져다 놓은 걸까?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부인은 다 좋은데 참 취향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아니요. 민씨는 남편이 첩을 들일까 늘 경계했다.
가까이 두는 여종들도 못생긴 이들만 둘 정도였는데 특히 여종 김 씨는 무슨 사연인지 늘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누가 이 방에 들어오라 했느냐? 네, 너는 이 방 근처에도 오지 말라 했거늘. 송구합니다, 마님. 언년이가 아픈 바람에 제가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행여 대군마마께서 네 모습을 보시길 바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마님. 내 시집 올 때 너를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게 하지 마라. 알겠느냐? 예, 다시는 이 방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만 나가보거라. 민씨가 어려서부터 데리고 있었던 여종.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듯한데 당시 이방원은 세자 자리를 놓고 다른 형제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다. 준비는 다 마쳤으니 염려 놓으십시오. 내 장가는 참 잘 갔으이. 처가에서 일이 적극적으로 날 도우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 누님이 너무 드세고 투기가 심해서 이런 술자리에서 기생 하나 못 부르니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어찌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나도 사람인데 편하기만 하겠나. 흔들리시면 아니 됩니다, 대군마마.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이방원을 세자 자리에 올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 이방원은 형제들과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어찌 이리 잔인한 것인가. 술을 마셔도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늦은 밤까지 어디 계시던 것입니까? 부인, 그 부인의 몸종아이 말이오.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 아이가 왜요? 서방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 멀리서 한 번씩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왜 그런 아이를 곁에 둔 것이오? 어려서부터 데리고 있던 아이입니다. 제법 영민해서 말귀도 잘 알아듣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인에게도 동정심이란 게 있긴 한가 보. 싱거운 말씀도 다 하시고 잠이 안 오십니까? 내 아무리 냉혈한이라 소문난 자라지만 피를 나는 내 형제와 칼부림을 앞두고 잠이 오겠나? 마마, 죽이지 못하면 저희가 죽습니다. 이게 뭐요?
저희 친정에서 준비한 칼입니다. 군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니 꼭 이기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 칼이 저희를 향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 좋은 핑계군. 밤이 늦었습니다. 어서 자리에 드시지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내 민 씨는 이방원 못지않은 야심가였다. 권력이란 게 참으로 잔인하군. 뭐냐? 큰 일을 앞두고 있던 시점, 자칫 거사에 대한 말이 새어나갈까 이방원은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여종 김 씨는 과연 뭘 하려던 걸까? 뭐하는 짓이냐?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야? 송가옵니다. 저는 그저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대추차를. 내가 잠을 못 자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날 염탐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소인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종년이오나 주인님이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살필 줄 아는 것뿐입니다. 네가 차 속에 독을 넣었을지 내 어찌 믿고 마시겠느냐? 아닙니다. 전 정말 마마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숨기는 것이 없다면 내게 얼굴을 보이거라.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흉측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을 보일 수 없다면 제작으로 여기고 목을 벨 것이다. 알겠습니다. 과연 여종의 얼굴을 가린 천조각 뒤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종은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송가옵니다. 소인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남편이 여종의 미모에 반할까 걱정한 민 씨가 그동안 그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대군마마. 다음 날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전투를 치르게 된 이방원.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애기씨들은 어쩌려고 하십니까, 마님? 비켜라. 네, 너를 베고서라도 갈 것이니. 마님, 그만하면 됐어. 어찌 된 겁니까? 몸은 괜찮으신 겁니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방원. 그는 여종 김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민 씨는 두 사람의 태도가 수상하기만 한데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는 상황. 남편에게 차마 따져 묻지 못하는 민 씨. 큰 산을 하나 넘기셨으니 오늘 밤은 편히 쉬시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안 돼. 안 되고 말고. 안 되긴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이냐. 마마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앞으로 내 앞에선 부끄러울 것도 가릴 것도 없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진작에 알아봐주지 못해 미안하다. 두 사람은 민 씨의 눈을 피해 서로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된다.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은 다음 왕위 계승이 확실시되고 있었다. 이번에 가시면 시일이 꽤 걸리시겠습니다. 아마도 그럴게요. 아바마마께서 진노가 크시니 내가 움직일 수밖에. 집안 걱정은 마시고 아바마마를 꼭 모시고 오세요. 여전히 김 씨와의 관계는 비밀에 묻어둔 채 이방원은 왕자의 난으로 분노한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집을 오래도록 비우게 됐다. 네가 은혜로 원수로 갚아?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대체 이것은 무엇이더냐? 김 씨와 이방원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한 민 씨.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 전 남편의 처소를 청소하던 민 씨는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여종의 물건을 발견하게 됐다. 이것이 내 그리 경계를 했건만 기어코 이를 쳤구나. 그 후 이방원이 집을 비우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민 씨. 너의 그 낯짝이 내 이런 사단을 낼 줄 알았다. 내 그러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라 늘 일렀거늘 대군마마께서 첩실이라도 삼아주신다 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래, 죽을 죄를 진 건 아는 모양이구나. 그럼
죽어야지. 대군마마, 진정하십시오. 어찌된 일이냐? 나 없는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아래 것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어찌 채통 없이 이러십니까? 그 아이는 어찌한 게요? 그 아이라니요. 지금 몰라서 무서워. 아니면 끝까지 모른다 시침을 뗄 것이오. 아, 제 몸종 아이 말입니까? 얼굴이 일그러지. 어째서 내쫓았소 아님 죽인 게요? 그게 그리도 궁금하십니까? 지금 서방님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갖고 놀던 장난감을 뺏긴 아이 같습니다. 부인? 서방님이 제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서방님을 위해 어찌 했는데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지 않았소? 제가 원해서 다 하셨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권력은 피를 나눈 형제와도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잘 아시는 분이 첩이라니요. 자식들 손에도 피를 묻히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리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당장 저를 내치시던지요. 아니면 그 아이를 다시는 찾지 마세요. 아니, 찾지 못하실 겁니다. 이방원이 첩을 두어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걸 원치 않았던 민씨. 결국 사건은 이렇게 잊히는 듯 했는데 드디어 이방원이 조선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하고 부인 민씨는 중전 원경왕후의 자리에 올랐다. 주상전하, 중전마마, 경아들이옵니다. 고맙네. 내 자네의 공을 잊지 않음세. 그건 그렇고 축하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전하, 대체 그게 누구입니까? 들라하라. 태종의 부름을 받고 편전으로 들어온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중전마마, 효빈 김씨 인사드리옵니다. 이 아이는 대군 경영군이옵니다. 중전과 후궁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그 운명적 이야기가 잠시 후 계속된다. 몇 달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느니라.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죽은 데 살겠습니다. 다시는 마마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년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민씨는 집에서 죽이기보다 내쫓아 이방원의 눈과 귀가 멀어진 곳에서 없애려 했다. 지금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여기 숨겨준 거 우리 박간 양반도 모른단 말이야. 어여 나와서 몸 추스르면 멀리 떠나 멀리. 어? 힘 줘. 힘 줘봐. 그녀를 가엾게 여긴 머슴 부부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게 된 여종 김씨. 행여 민씨가 알게 될까 노심초사하던 그때 민씨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긴 김씨.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이방원이었다. 태국마마. 이제야 찾았구나. 이 아이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민씨로부터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방원은 즉위와 함께 김씨를 후궁으로 삼았던 것이다. 기별이라도 하지 그랬느냐? 내 네 회임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설마 그냥 두었겠느냐? 그냥 안 두었겠지. 아니, 그냥 안 두었잖소. 사람을 시켜 유산시키려 했던 거, 길에서 아이를 낳다 죽게 하려 한 거, 죽전 아니었소. 효빈만 보면 질투로 마음이 요동치는 중전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명약 중의 명약을 찾았소. 들라하라. 질투가 심한 중전을 위해 태종이 준비한 것은 놀랍게도 다른 후궁들이었다. 내 후궁들이요. 내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후궁을 더 두고 후사도 많이 만들 것이니 중전은 날 믿어도 좋소. 전하, 어찌 제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내 형제를 죽이고 이 자리에 오른 나요.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내가 못할 게 뭐란 말이오. 이후 원경왕후와 태종은 두고두고 불화하게 된다. 태종의 효빈 김씨에 대한 사랑은 유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경왕후로부터 여종 출신인 효빈 김씨를 지키기 위해 남다른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빈첩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사랑이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태종이 빈첩 제도를 법제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경왕후의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원경왕후가 효빈 김씨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태종은 원경왕후의 두 친정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즉 태종은 후궁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때는 고려 명종 제위 시절. 아이고, 저건 대낮에 봐도 섬뜩하구만. 한 사내를 겁에 질리게 만든 나무. 대체 나무에 숨겨진 사연이 무엇이기에
그는 이리도 무서워하는 걸까? 야, 이보게. 어서 서두르게. 그러세. 잘 미쳤나? 이 나무가 대체 어떤 나무인 줄 알고. 그럼 뭐 바지 싸나? 그거 뭐 이까지 나무가 뭐 대단하다고? 어? 자네까지 이러는 겐가? 소문 못 들었나? 사람 잡아먹는다는 귀신나무 말세. 귀신나무? 이보시오, 길 좀 물읍시다. 이보시오, 내 말이 안 들리시오? 나무에 사는 귀신한테 걸리면 그날로 기이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네. 그래서 귀신나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나? 이까지 나무가 대단하다고. 에라이 테이. 가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귀신나무. 그 소문은 퍼지고 퍼져 괴담으로 이어져 갔다. 이게 대체 몇 번째나? 다음 날 귀신나무의 저주를 무시했던 사내가 시체로 발견되고 마는데 이보게. 정말 귀신나무의 저주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걸까? 고래를 공포로 떨게 만들었던 괴담의 주인공 귀신나무. 그 잔인하고 괴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나무가 사람을 해한다니. 이 괴상한 사건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소? 계속되는 흉작에 민심이 동요하여 그런 괴소문이 생겼을 터 구율미를 풀어서 민심을 좀 달래보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세치어로도 망할 수 있는 게 나라이고 왕조이옵니다. 괴소문 근원부터 천천히 살펴봐야 한다 사례되옵니다만 상장군의 생각도 옳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어나간 일이니 조사는 해봐야지 않겠소? 하면 이 일은 섭장군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소. 예, 폐하. 소신이 맡아 처리하겠나이다. 정삼품 상장군인 소신을 두고 정사품 섭장군 최충원에게 맡기시겠다고요? 폐하께없어는 이 일이 그리 중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저 또한 이 괴소문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바 아니 소신도 함께 조사를 하겠나이다. 당시 고려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무인시대였다. 무신들의 양대 산맥이었던 이의민과 최충원. 이들이 괴소문의 진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투입된다. 천안 노비부터 고을의 태수까지 피해자들 모두가 제각각의 신분이라지.
해결이 쉽지 않겠어.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 손목에 상처 말이더냐. 이는 모두 같은 이에게 당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가 바로 그 귀신 나무였다. 네, 그렇습니다. 나무 따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오불성소리 다 있나? 해서 나는 피해자들의 원한 관계를 좀 조사할까 하오. 원한 관계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는 등 무자비한 상처가 사인이 되기 마련이지요. 헌데 이번 피해자들의 경우 모두 손목에 난 상처가 사인이었습니다. 허니 우발적인 살인이라 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최 장군,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것이오. 그것이 아니오라. 가자. 시작부터 맞지 않았던 두 사람. 결국 이들은 자신이 정한 방향대로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해 나간다. 대체 왜 이런 상처가 남겨진 것인가? 최충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운 좋게 수색대에 발견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옵니다. 범인의 얼굴을 보았느냐?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절 죽이려 했습니다. 귀신나무 사건에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난 것.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가 내 친구 죽였지. 네가 죽였지. 내 친구 살려내. 너 봐라. 너 봐라. 아이고. 그제의 인상착의는 어떠하였느냐? 피를 뒤집어 쓰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귀신의 짓이란 것인가? 이제 사건을 종결해도 될 것 같소.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온지.
무슨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원한 관계를 쫓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를 쫓다 보니 이리 해괴하게 생긴 자가 나오지 않겠어. 정말 모두 네 놈의 소행인 것이냐? 그렇소. 내가 다 죽였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일도 아니었소이다.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냐? 열받아서 죽였소. 정대식 그놈은 가문 하나 믿고 날 무시하기에 죽였고, 과부 오금은 이 재무 좀 보려 했는데 하도 거부하기에 죽였소이다. 왜 다른 이들까지도 다 들려드나? 이런 금수 같은 놈을 봤나? 당장 이 녀석을 옥에 가둬라. 나를 박는 대로 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 장군. 잠깐. 손목의 상처는 왜 낸 것인가? 이 서서히 죽어가는 게 보고 싶어서. 다른 곳을 찌르면 너무 빨리 죽잖아. 수사 끝에 범인을 잡아낸 이의민. 그렇게 그가 잡아온 범인이 범죄를 자백하며 귀신나무의 사건도 일단락지어진다. (5월) 초하루 형광 정대식 사망. 몸을 죽인 다음 손목에 상처를 낸 것인가? 다음 피해자는 (5월 16일) 여행으로 모름주기. 그렇다면 이수의 그 친구 29에 모름보다 하루 빨라. 왜 이번 사건만 날짜가 다르지? 이상해. 이 주기가 맞다면 사건은 오늘 일어나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장군. 무슨 일이냐? 범인이 사라졌다고 하옵니다. 뭐라? 그 이력을 지닌 목매시오, 부디 소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목매시오, 저를 구원해 주소서.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다. 장군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니, 서인의 가족들 모두 고마는 것이죠. 그래. 그럼 걱정하지 말거라. 난 너는 함께하지 못할 테지.
날 위해 바친 내 목숨 내 소중하게 써주마. 당장 멈추지 못하겠어. 장군이셨습니까? 최 장군, 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이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한 가지 규칙이 보이더군요. 바로 보름마다 벌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수에 그친 사건은 보름보다 하루 앞서 벌어졌습니다. 그 미수에 그친 사건의 범인을 장군께서 보란듯이 잡아오셨지요. 마치 범인을 미리 점 찍어 놓기라도 한 듯 아주 당연스레 말입니다. 해서 범인을 잡은 나를 의심하겠다는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야 아기가 이리 딱딱 맞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 잘난 머리로 그 많은 거를 알아내셨구만.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죠, 장군!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신 겁니까? 그야 우리 가문과 나를 지켜주는 우리 목매님을 위해서지. 자신과 귀신 나무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한 이의민. 대체 그에게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 청년으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가 죽음의 무토까지 갔던 순간이 있었지. 어이, 거 뒤지려면 다른 데 가서 죽어! 어디 재수 없게 이 나무는 내 놈 따위의 무덤이 될 정도로 천한 것이 아니야. 이게 뭔데 그러시오? 두들이라는 말 몰라? 두드려? 귀력을 가졌다는 영물 중에 영물이지. 예로부터 두드리를 수호신으로 받들고 키워내면 그 귀력을 주인에게 쓴다고 했다. 살고 싶으냐? 지금 네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예. 하면 누굴 밟고 올라갈 준비가 되었느냐? 제가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요? 너의 피맛을 봤으니 이제 너를 주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나무에 사람의 피를 걸음으로 죽어라. 하면 두드리는 귀력이 생길 것이고 그 귀력은 널 위해 사용될 것이야. 귀력. 기억하거라. 꼭 네 손으로 해야 할 것이야.
잘 키워내면 그 주인에게 성공을 안겨준다는 전설의 나무 두두리. 이는 이의민의 고향 경주에서 널리 알려진 토속신앙이었다. 권력을 쟁취하고 싶었던 이의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두리를 선택했다. 자신의 정적부터 심기를 거스르는 자들까지 모두 다 죽인 후 두두리의 제물로 바쳤던 이의민.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귀신나무라는 괴소문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괴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이의민의 권력 또한 거대해져갔다. 우리 목매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말이요. 우리 최 장군도 한번 키워보지 않겠어? 내가 아주 좋은 나무로 구해다 줄 수 있는데 말이요. 그딴 전설을 맹신하여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정령 제정신이여! 내 당장 폐하께 이 일을 알려 장군을 자명에 처도록 만들겠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귀신나무 사건. 그 속엔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이의민의 잔인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이 일은 없던 일로 했으면 싶소. 사사로운 미신을 맺고 살생을 저지른 사건이옵니다. 석장군, 그것이 말이오. 최 장군, 대학께서는 이미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소. 아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대체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요? 일개 백성들의 목숨뿐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의 국공까지 흔들겠다는 것이요. 이영민 장군, 언젠가는 그대 이 과호 내가 갚아줄 날이 올 것이오.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이의민. 이러한 현 시국이 그를 잔인한 살인범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번 사건 이후 최충원과 이의민의 사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는 결국 한 사람이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비운의 주인공은 바로 이의민이었습니다. 고려의 최고 실권자 이의민이 맹신했다고 알려진 이 두두리는 그의 고향인 경주의 토속신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고려의 대표 종교는 불교였지만 일반 백성들은 두두리와 같은 토속 신앙을 믿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알려진 토속 신앙 두두리. 분명 그 효력에 대해선 입증할 방법도 설명할 길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건 아마도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신라 같은 소망을 이 두두리라는 신을 통해 조금은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때는 1919년 일제 강점기 시절.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하마터면 임종도 못 보실 뻔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못난 애비 때문에 너까지 망국의 왕이라 비난받을 테지.
아버지. 아버지. 고종은 그렇게 아들 순종에게 의문의 쪽지만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극도로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순종. 그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순종의 손에 들린 것은 아버지 고종이 남기고 간 의문의 쪽지였다. 오늘은 못하셨습니까? 소자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소자 걱정은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게도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고종과 전화 통화를 한 순종.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때는 고종 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렸다. 예, 전하. 당시 조선엔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통화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래. 세자저하십니다. 거기 세자 있느냐? 세자야. 세자야. 전하. 귀에 대시옵소서. 세자. 예, 아바마마. 아바마마. 세자. 잘 들리시옵니까? 그래, 들리는구나. 들려. 세자 네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잘 들리는구나. 소자, 아바마마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곧 찾아뵙도록 하겠사옵니다. 오, 그래.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래,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더니 무엇이냐? 보수라. 대일본 제국의 앞길을 막지 마셨어야지요. 나는 이 나라 조선의 공보다. 일본 자객에 의해 실당한 명성황후의 원한을 갚고자 한 청년이 그 자객을 죽인 것이다. 나는 그날 짐승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요. 지금 그자의 사형이 집행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하거라.
이 나라의 국물을 불태운 이 파렴치한 놈들, 내 저승에 가더라도 기필코 그 원한을 갚고야 말 것이다. 미련한 멈추시오! 지금 당장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어명이!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더냐? 예, 김창수라 하옵니다. 김창수. 정적 왕이란 자는 국모를 잃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이 참으로 용기 있는 백성이로다. 고종의 전하로 목숨을 구한 김창수. 그는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고종의 전화 한 통이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살려낸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이 다시금 궁으로 돌아왔다. 우리 전하께서 진작에 대일본 제국의 손을 잡으셨어야지. 파란 눈에 흉측하게 생긴 아라사의 손을 잡으셔야 되겠사옵니까? 전하께서도 일본의 배려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하면 전하께서 직접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전황폐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의지라니 무슨 말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일본 제국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전하께서는 이제 황제 폐하가 되시는 것이옵니다. 이 무슨 무례입니까? 500년 대대로 내려온 조선의 관습을 어찌 이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이옵니까? 우리 일본이 아니었으면 지금 조선은 갈기갈기 찢겨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을 것이었는데 우레요? 우레요? 그만! 과인이 무능하여 나라가 비록 혼란에 빠지긴 하였으나 엄연히 역사와 예가 있는 나라이다. 네, 일본의 제안은 고려해 볼 터이니 그만 물러가. 전하, 앞으로 전하의 뒤를 물려받을 세자께우선 오래도록 하늘을 봐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제가 인내심이 그리 긴 편이 아니라서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죽여. 우리 대일본 제국을 모욕한 죄값을 이것으로 매듭 짓지요. 점점 더 조선을 압박해온 일본. 고종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소신을 용서치 마소. 소신을 용서치 마소.
고종은 자주 독립을 강화하고자 대한제국을 선포했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마음을 굳건히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황제가 된 순종.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반강제로 한일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마음대로 왕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이리 젊은 황제 폐하께서 즉위하시니 대한제국의 미래도 더욱더 밝아지는 듯합니다. 폐하를 잘 부탁하네. 뭐 그런 걱정을 다 하십니까? 황제 폐하는 제가 잘 보필할 것이니 대상왕께서는 건강도 좋지 않다 들었는데 이제 마음 편히 푹 쉬시지요. 아버지, 자주 문안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물에서 꼭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어서 갑시다, 황제 폐하. 고종은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태상황이 되어 홀로 덕수궁에 남겨진 채 아들과 생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찌 먹는 것이 그리 시원찮으십니까? 내 아버지께 문안을 가야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야 하실 분이 애비품이 그리워서야 되시겠습니까? 고울리게 어린애도 아니고. 덕수궁을 떠나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폐하! 지금까지 아직도 일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하시면서 그럴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공부할 시간을 늘려야겠습니다. 대상황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한제국을 포기하십시오. 그리하면 평생을 대상왕과 오붓하게 배불리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능한 황제 때문에 매일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라를 빼앗으려 들며 순종의 숨통을 옥죄어왔다.
아버지 고종에게 문안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순종. 황제인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기는 잘 지내고 있는지. 소자, 이제야 아버지께서 등에 짊어진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겠사옵니다. 그간 어찌 버티셨사옵니까? 저기에게까지 이런 비참한 운명을 넘겨주게 되다니. 백석에게도 저기에게도 나는 참 못난 애비로구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버텨야 하는데 소자 더 이상 자신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폐하께서 갑자기 어인 일이십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 대상황 폐하, 폐하께서 서찰을 보내셨사옵니다. 폐하께서? 아버지, 기나긴 여름도 이제 끝이 나는 듯 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혁명도 끝이 났다는 비보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소자를 용서하시옵소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 조선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강요한다. 대한제국은 결국 순종 제위 3년 만에 일본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고 순종은 이왕으로 강등된다. 하지만 순종에겐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난 애비 때문에 너까지 망국의 왕이라 비난받을 테지.
미안하구나. 내 아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고종. 그가 임종전 순종에게 남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복장으로 어딜 가시는 겁니까? 조선에선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네놈 때문에 조선이 사라졌는데 조선의 관습을 따르겠다.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게 하라. 순종은 일본의 반대로 인해 아버지 고종의 3년상조차 치를 수 없었다. 고종이 순종에게 남기고 간 쪽지에는 자강불식이라 적혀 있었는데 오늘은 뭐 잘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추우십니까, 아버지? 전하로나마 3년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순종은 고종의 묘에 전하를 설치했던 것이다. 소자,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낸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소자 조금만 더 강건하였다면 그리하여 소자 아버지께 조선을 되돌려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도 편안히 눈 감으셨을 텐데 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문안 전하는 그렇게 3년간 매일같이 계속됐다. 일제강점기 시절 전하로나마 아버지의 3년상을 챙긴 순종의 효심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고 순종 황제는 문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전하 문상으로나마 아들의 효심을 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고 특히나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방에 불을 덧대거라 어서. 이제 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노한 기운이 악귀가 돼 궁을 떠돌며 궁중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징조이옵니다. 네가 악귀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악귀
저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찌해야 하겠는가? 궁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악귀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절대 궁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